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했고 결과적으로 압승을 거두게 되었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법안, 각종 임명 동의안에 대한 단독 통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는 투자자고 사실 사는데 바빠서 지금까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같이 큰 선거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집권하는 사람들이 진행하게 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선거 결과도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부동산 투자자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번 총선의 공약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4년 동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먼저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전 국민의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0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예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주당은 공공임대와 주거복지를 위한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을 주장해 왔었어요. 이 공약대로라면 향후 수백만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 얘기인데 이미 하락장이 진행 중인 주택시장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상승이 조금 더 늦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부터 설명할 공약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입니다. 얘기하자면 누가 되던 진행될 내용이라는 것이니까 현재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방향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정당 모두 선택한 공약의 그 첫 번째가 화면에 보이시는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시키는 것인데요. 민주당 홈페이지 자료지만 비슷한 내용이 국민의힘에서도 내세운 내용이에요. 지상에 생겨있던 철도와 도로를 지하로 내리고 그 상부 공간에는 주변 공간과 통합 개발을 해서 랜드마크화 하거나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인데 주거 여건이 확실히 개선돼서 부동산 가격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료에서 보다시피 노후화된 경인선과 경원선, 경인선 등 많은 철도가 대상이 되고 있어요. 철도의 경우에는 이미 특별법이 제정돼서 진행이 담보되는 것으로 기존 도심 구간을 통과하는 철도하고 새로 만들어질 GTX는 모두 지하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홈페이지의 내용이에요. 보시면 전국 철도 및 주요 도로에 대한 지하 내용이 있는데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자들마다 여러 가지 도로의 지하를 공약으로 내세웠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있었고 국민의힘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 도로들이 올림픽대로, 강명북로,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국회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여러 도로가 언급이 되었어요. 현실화되는 데는 예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간은 좀 걸리겠지만 서울 지역의 도심구간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가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줄 시기가 다가온 듯 합니다. 공통공약 두 번째는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사업의 육성입니다.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공급 등 인프라 설치에 일정 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기술 투자를 하는 기업의 세액 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게 됩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첨단 산업단지의 조성이 대세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어요. 세 번째는 세컨하우스 및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멸 위기에 있는 농산 어촌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주된 내용을 보면
1주택자가 농산 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 시에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주택 하나를 추가로 매입해도 주택수 산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막을 주말 체험 영농을 활성화를 위해서 양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주택수 영향을 안 받다 보니까 1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더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제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영향을 안 받고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 그 다음에 첨단 전략산업의 육성, 농어촌의 세컨하우스를 지원하는 정책 등은 여당과 거대 야당이 공통된 공약사항으로 추진됐으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 예산 내 지원이 원활히 투입만 되면 앞으로 4년 내에 진행될 가능성이 큰 정책들일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총선 결과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에서 집권한 시기에 모두 부동산 상승장임을 감안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거대 야당으로 힘을 얻게 됐으니까 예전같이 부동산 상승을 예측해야 되지 않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듯해요. 이미 부동산 시장은 하락장에 진입을 했고 상승장에 진입하기에는 아직 정책적으로나 법제적으로 완화해야 될 부동산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유입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 소속되다 보니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권 여당이 했던 또는 하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에 쉽게 동의해 줄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을 맞아서 진행됐던 완화 정책들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기본주택 공급 또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하락 또는 보합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선이 지금 마무리된 만큼 변화되는 정책 발표에 따라서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때보다도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에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